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5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너무 바빠서 다른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좀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지금 좀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이 좀 불루하신 분들이 아마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사실 지금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잘 나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젠슨왕이 뭐라고 했나요? 양자 컴퓨터에 상용화는 앞으로 15년, 30년이 걸릴 거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 왜 틀린 게 아니냐면은, 통상 이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뭐 전기를 가한다든지 그 새로운 세상 인터넷을 뭐 한다든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뭐 비행기가 뭐 날아다니 이런 걸 한다든지 이랬을 때 보통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반백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짧게 잡아도 50년, 뭐 많게 잡으면 70년, 80년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양자 기술은 가장 이제 우리가 뭐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뭘 하느냐면 모든 걸 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암호를 다 파헤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우리 뭐 쓰고 있는 정권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융의 모든 뭡니까? 모든 비밀이 다 노출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겠지만은, 이게 군사력으로도 봐도 이게 뭐 우주에 그저 그런 게 없이도 그저 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양자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50년이 걸린다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양자 기술이 처음 시작됐던 부분이 1995년도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년 기준을 해본다면은 2035년, 그죠? 그러면 뭐 2040년, 50년 이래 되니까 젠슨왕이 앞으로 15년, 뭐 30년 이렇게, 그러니까 70년을 본다면 한 30년 걸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부분들을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지금 누가 인터넷 투자합니까? 예? 뭐 지금 이미 기존에 나 있는 거 뭐 투자합니까? 안 하잖아요. 계속 지금 세상은 지금 AI도 그렇고 계속 AI 로봇 이렇게 자꾸 이제 뭡니까 더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최상의 그 부분이니까 이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보면은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그죠 많이 그했다가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데 어제 기술적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투자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투자는 뭐예요? 기술 투자죠, 그죠?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이런 투자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하잖아, 그죠? 투자를 할 때는, 그죠? 그러면 이 주식 투자도 보면 우리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흐름들을 갖추는데, 다행히 보면 올해 유엔에서 2025년을 양자 기술의 해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재료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고, 이 재료는 제가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 그 다음 양자 통신, 또 양자 센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좀 앞서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중국이 지금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중 갈등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이 양자 기술 관련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런 종목들 투자하신 분들은 저희 양자 컴퓨터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뭡니까 이데리 TV에서도 말씀드릴 때 그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완성도가 다 안 됐지만은 뭐 처음에 엑스게이트라든지 KCS라든지 뒤에 뭐 코이버라든지 우리넷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뒤에 또 뭐 라닉스, 한삭, 그죠? 뭐 이렇게 좀 나오면서 모니터랩 이래 나오면서
전체적인 뭐 아톤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대장이 누구였냐면 한국첨단소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양자 기술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무슨 재료가 살아있느냐. 지금 젠슨양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렇지만 또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물론 통상 우리가 그저 생각했던 것보다 꼭 뭐 30년이 걸려라. 뭐 50년이 걸려라. 이런 것이 아닌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주는 게 뭡니까? 초전도체 아닙니까? 초전도체 관련한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서 이렇게 주가가 만원짜리를 7만원 만들고 난 다음에 쌍봉을 치고 다시 얼마를 18만원을 만들고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3만원까지 가서 다시 또 12만원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한 번씩 그냥 초전도체 관련한 그죠? 뭐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가를 움직이는 대장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쳐박아도 또 기술적 반등을 주고 그러면 지금 이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양자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뭐가 살아있다라는 겁니까? 재료가 살아있다. 2025년을 유엔에서 양자 기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멘트들이 한 번씩 나온다거나 또는 뭡니까? 미중 갈등이 이렇게 될 때, 그죠? 요럴 때도 또 움직일 수 있고 또 기술력이 이렇게 보완이 되었다든지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딱딱 띄워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떨 때 띄우느냐면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시장에 아이온큐가 기술적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술적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이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더 하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요 라인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기술적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요렇게 만드나. 그러면 지금 제가 신성델타 같은 초전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술적 흐름이 갖춰지고 나면은 이 상승했던 종목은 또 기술적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뭐 물량이 많지 않고 뭐 다른 데서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이 정도는 가겠다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물량이 뭐 적당하고 이렇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물량을 베팅을 강하게 했다면은 투자할 뭐 어떤 그런 어떤 여력이 없다면 그렇지만 나는 저 정도는 뭐 나중에 뭐 내가 뭐 한우 백주 사놨는데 아유 나중에 싹 돌릴 때만 내가 한 1000주 정도 살 수 있다 이런 여력이 된다 하면은 굳이 급하게 지금 막 이거를 막 팔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어느 라인에서 그림을 살살 그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델타 테크 같은 그런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뛰어넘어야 될 게 AI 로봇 지금 뭡니까? 양자 기술. 지금 이 양자 기술은 패권 싸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앞서 있는 부분, 중국이 앞서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뭘 하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투자를 원하는 자기의 어떤 인내심을 갖고 그죠?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투자자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성과도가 어떻게 되느냐?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그 양자 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 자본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이 종목을 투자한 자본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의 활용도를 여러분들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본이 빨리 회전을 해야 되는 자본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요거를 조금 들고 보면서 좀 더 그림이 좀 완성됐을 때 한번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때까지 내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본이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죠? 이 베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한 베팅은 어디서 해야 되고, 그죠? 그 강한 베팅 중에서도 강한 베팅을 할 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시장에서 쓰이는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세냐? 약하냐? 대장이냐? 후발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대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한 종목에다가 베팅을 해두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올 기회가 언젠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좀 불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 양자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 많잖아요. 엑스게이트라든지 KCS라든지 뭐 코이버라든지 우리넷이라든지 뭐 아톤이라든지 지금 뭐 대장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많이 있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냉철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렇게 했다고 바로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라인의 그림을 싹 그리면은 또 이거죠. 이것이 하나의 뭡니까? 매집봉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을 보면 그 주가는 뭐 더 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 30년대에 대해서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을 계속 요하고 기술에 대한 어떤 첨가 부분이 만들어지면은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젠슨항이,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젠슨항이 양자 컴퓨터에 그저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런 말을 한번 날려가지고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악재가 될 수가 있지만 그 주식이라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양자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차분하게 또 시장을 보시면은 주식은 모르잖아요. 또 좋은 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위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들어진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활 속에서 다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래서 뭐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갑자기 뭐 상한가를 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차분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전국이 조금 약간 불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시장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제 300개 한 2번 넘어가더니 또 이제 좋아요 안 눌리시네. 제가 좋아요를 눌려야 제가 여기서 했던 종목을 더 좀 압축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